시장 인사이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인데요. 오늘 정말 제일 중요했던 이슈는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 역대급 승소 관련된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슈만 본다면 이제 미국에서 중국 제품 야 이거 안 쓸 거야 너네. 이제는 K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예전에 우리 아이폰 폴더블 폰도 삼성하고의 독점 공급 계약을 했었다라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미국에서 무엇도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중국에 대한 무역 균형화를 위해서 지금 중국에 대한 제품들을 좀 규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중국은 좀 슬프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로 인해서 그동안에 규제에 억눌렸던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활기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야 됐던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리 진짜 주식 일부 매일 7시, 8시 이 방송을 통해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LG 디스플레이도 체크를 해드렸던 거죠.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서요, 왜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왜 지금 포인트에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적어가면서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할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급등이 빵 하고 나와 주었는데요. 거래량도 최근에 있었던 거래량 보다 훨씬히 뛰어난 거래량, 그러면서 정고도 돌파해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OLED 핵심 소재, 유기재료, 비발광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하고 한 차례 돌파하고 쉬면서 눌렸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심재욱 앵커님이 이야기해준 그런 긍정적인 호재로 인해서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덕산 같은 경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흐름과 급등적인 중간 그 흐름에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42,500원 가족 지킴선 보도록 하고 47,000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관련 이슈, OLED 관련 이슈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중심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 폴더블 폰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기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이 내용들 살펴보시고 가격 전략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종목은 바로 BH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도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폴더블 폰 관련돼서 애플 쪽 수혜 기대감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 오늘도 시원한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때 여러분들께 폴더블 폰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리뷰로 수익 자랑을 좀 하려고 했었지만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은요, 우리가 저점에서 공부를 했지만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공부한 포인트에서 지금 매수 추천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지금 OLED 관련해서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종목들 중심에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체크해 볼 수 있다라는 기회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BH 같은 경우는 연성회로 기판을 만들고 있고 애플 폴더블 폰 관련주로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6,900원 가족 지킴선 체크를 하시고요. 18,200원 돌파를 하면요, 장대 양봉이 나와도 아까 제가 우리 유니셈 봤죠. 유니셈처럼 조정을 좀 짧게 잡고 바로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단 오늘 종가 기준 아래에서 음봉이 생기면요, 그 다음 날에도 쉴 수 있고 그 다음 날에도 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다음에 양봉으로 전환될 때까지. 그러한 패턴을 여러분께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걸 체크하면서 여러분들도 그 패턴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LG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이런저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종, 중국에 따라잡힌 이후에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OLED 쪽은 우리가 좀 더 강하다라고 했지만 그 격차도 많이 따라왔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오늘 같은 이슈가 생기면서 LG 디스플레이 정말 한 해 동안 보지 못했던 상승 흐름이 꽝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자, 테슬라가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하고 계약을 하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관련 OLED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중국이 미국에서 퇴출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때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고 지루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지금 우리가 급등하는 걸 보고 야, 저거 갖고 싶다, 올인하고 싶다, 내가 정말 저걸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한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지만 실제로 상승하는 그 속도는 짧아요. 오히려 주식은요, 여러분들 기다리는 시간이 깁니다. 오래 기다리고 수익 기간은 짧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런 패턴들도 같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현 구간에 12,400원 가족 지킴선 유지를 좀 하고 오늘 장대 양봉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구간을 만약에 지킨다라고 하면 더 상승할 수 있다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13,600원 돌파하면 추세인데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진짜 대표님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길게 보거나 지금 이렇게 주봉을 보거나 이렇게 길게 보면요. 바닥에서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중심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가격에 대한 전략을 살펴보시면 좋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계속해서 체크해볼 종목은 국전약품이 되겠습니다. 국전약품, 이게 디스플레이랑 무슨 연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국정약품? 이런 생각이 들 거 호기심을 좀 유발하기 위해서 제가 분석을 해서 갖고 왔는데 원료의약품 제조 케미컬 토탈 솔루션 기업이기는 한데 왜 이 해당 관련주냐면요. OLED 소재,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공정 소재를 연구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관련주로 부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은 이 종목 공부를 하면서 의학 종목도 되고 또 지금 이렇게 OLED 반도체 종목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패턴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패턴이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주가가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해줬고 횡보했죠. 삼각 패턴 나온 그렇죠. 이후에 다시 한번 삼각 패턴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만들고 다시 한번 윗꼬리 만들어주는 전저점의 매물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래량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의류, 제약, 거기에다가 지금 OLED, 반도체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패턴의 연구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우리가 명확하게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 그냥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만약에 국전약품이 OLED로 반응하거나 그 뉴스에 따라서 움직여주면 정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3,900원 가족지킴선 4,3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이슈와 여러 가지 패턴을 연구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한 종목 한 종목 그 다음날 종목이 올라가거나 빠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왜 빠지는지를 분석하고요. 올라가는지 분석을 해야 여러분들이 고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빠졌으니까 빠졌어. 올랐으니까 와 올랐어. 이게 아니고 그 이유를 매일매일 쫓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매일 종목들을 새로운 걸 갖고 오는 거니까 빼먹지 말고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한국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상승 흐름이 좀 나왔는데 여타 종목들보다 강함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시가총액으로 본다면 이런 종목들 충분히 상승 흐름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 컴퓨터인데 저는 이제 막 그 공부를 하다가 저도 이상하게 한글과 컴퓨터 이렇게 약간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한글과 컴퓨터 아니고 한국 컴퓨터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OLED 관련 이슈, OLED PBA, 또 QD OLED PBA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 주 고객사가 삼성 디스플레이예요. 자, 디스플레이 관련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이 종목들 중에 장대 양봉이 나오고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OLED 시장 확대에 대한 성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앞으로 더 상승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장대 양봉은 보기 좋았다. 정고점 구간에도 윗꼬리를 달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건 좋을 수 있는 거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내일 속임수 패턴으로 음봉이 나올 수 있어요. 확실한 거는 전고점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윗꼬리를 난다는 건 종가 때까지 계속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이니까 그 힘과 이슈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5,100원 가죽지킴선 보도록 하고요. 5,5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우리가 섹터를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방금 본 한국컴퓨터처럼 시가총액 좀 작은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던 하루인 것 같거든요.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내일도 강하다면 흐름이 좀 이어지겠지만 그런 종목들이 갑자기 약해진다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까 이런 고민도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LG 디스플레이를 갖고 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상한가를 줬고요.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가주예요. 그런데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께 이 종목은 매매를 해야 된다, 봐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이 종목은 테마적인 이슈로 제가 패턴 연구를 해서 갖고 온 거예요. 오늘 디스플레이 관련 이슈 종목들이 상승을 해줬잖아요. 네. 지금 이 해당 종목이 만약에 현 구간대에서 상한가를 갖지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체크만 하시고 다른 종목 매매하시는데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인사이트 첫 번째 주제, 기분 좋은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두 번째 주제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바로 엔터 섹터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오늘 JYP 엔터 같은 경우에 아침부터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혹시 실적 관련해서 뭔가 안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 걸까라고 생각했지만 장 막판 정도에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슈가 나왔지만 네. 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살짝 작을 수 있지만 나쁘지 않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엔터사들 쉬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 고민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엔터주들 좋게 봐요. 좋게 네. 보는데 보통 오늘 이렇게 엔터주라든지 그 외 종목들이 빠진 이유를 제가 좀 분석을 해보면 뉴스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컨센서스가 좋지 않다. 이런 이슈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코로나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요. 엔터주들,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의 업종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한활용으로 인해서 관광주도 해당이 되고 관광했을 때 사는 화장품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엔터주들도 조정을 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준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코로나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되면 네. 야 이거 안 될 수도 있겠다. 이거 좀 연기가 될 수 있겠다. 이거 좀 안 팔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은 이런 우리 공연들도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약간의 투자 심리 그리고 또 하나가 외인들과 기관이 소폭 매도가 되는 모습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터 44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켜볼 종목은 JYP 엔터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급하게 낙폭이 좀 많이 나왔었다가 네. 그래도 애프터마켓에서 꼬리를 좀 확 달아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네. 아닌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매수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좋다 하더라도 저는 늘 저의 매매 패턴을 보시면요. 장대 양봉에 5일선 키스에 유지되는 종목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버거워하는 모습들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살짝 지켜본 다음에 흐름을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워낙에 이제 한활용이라든지 실적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아서 K-팝 이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 좋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73,000원 가족 지킴선 78,000원 돌파하는지를 보고 네. 추세를 다시 살리는지를 보면서 혹시나 다시 추세 돌리면 제가 우리 진짜 주식 일부에서 여러분께 또 다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누워서 보셔도 돼요. 엎드려 보셔도 돼요. 매일매일 꼭 시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 지켜볼 엔터사 YG 엔터테인먼트가 되겠습니다. 최근 상승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는데 자 역시나 쉬어감을 피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 종목에 보면은 양음양의 흐름 패턴을 보여주면서 로켓 패턴을 보여주고 지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잠깐 쉬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최근에 네. 오늘 엔터주들이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줘도 아래 꼬리를 달고 단기 추세도 깨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대에 올라가는 이 모습은 장기적으로 이 펀더멘탈이 훼손됐다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매도가 되는 심리가 작용했던 것이지 실적에 대한 펀더멘탈은 훼손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YG 엔터테인먼트는 93,000원 가족 지킴선 보도록 하고요. 104,500원 돌파하면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종목은 SM이 되겠습니다. SM 역시나 오늘 모든 종목들이 아래 꼬리를 좀 다는 듯한 모습이 좀 나왔는 것 같습니다. 아래 꼬리를 달았죠. 정말 장중에 많이 밀렸지만 네. 결국에 별거 없네. 실적이 좋네. 이렇게 심리가 작용이 되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살아야 제가 또 좋아하는 그런 관광 이슈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네. 실적 성장세 그리고 이제 추세 상승 후에 잠깐의 저는 숨 고르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3만 원 가족 지킴선 유지가 되면 그대로 상승할 수도 있고요. 요 현 구간대에서 14만 6천 원을 다시 돌파하잖아요. 그럼 이건 잠깐의 숨고르기가 맞고
그대로 상승하려고 하는 그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하이브가 되겠습니다. 회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었지만 역시나 CEO 악재는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되돌림 현상들이 좀 나왔는데 오늘은 역시나 쉬어가는 구간 아래 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엔터주들이 대부분 이렇게 꼬리를 달았어요.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오너 리스크가 좀 있다 하더라도 실적이 워낙에 또 견고하다 보니까 크게 밀림이 없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오너 리스크 이후에 이렇게 단기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은 시장에서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K-팝 문화가 좀 더 확산되기 위해선 이 엔터주들이 저는 무너지면 안 된다고 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K-팝, 우리 문화를 좀 이제 퍼뜨려주기 위해서 이 엔터주들이 더 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27만 원 가족 지킴선 보도록 하고 29만 원 돌파를 하면 추세형으로 계속 갈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인사이트 주제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간 연기금에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자금들. 자, 이 부분들은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융 투자가 아니라 연기금 이쪽에서 들어오는 자금들은 좀 꾸준하게 들고 있기 위해서 들어오는 자금들이라고 보통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통 우리가 매매를 할 때도요. 네. 기관 연기금 또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종목 중심에서 따라 매매하면 좀 좋아요. 그래서 요번 파동 저는 이제 시장이 한 달 동안 숨고르기가 있었어요. 숨고르기 이후에 이제 상승 돌파를 초입해 보고 있거든요. 네. 요 구간에 연기금, 기관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 어떠한 종목들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기관 매수에 대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하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켜볼 종목 바로 카카오가 되겠습니다. 자, 한때 국민 주식이라고 좀 불렸었는데 정말 쉬어감이 좀 오랜 기간 동안 나오다가 네. 새롭게 좀 출발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구간 속에서 기간 투신과 연기금의 쌍끌이 매수가 좀 강력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했던 것이고 네. 그러한 흔적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요 구간에 이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카카오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봐야 된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미래기술 투자 관련해서 플랫폼에 투자를 한 그런 모습이라서 네.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이다. 따라서 저는 61,500원 가죽 지킴선 65,0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요. 카카오는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2차 전지 관련해서 최근 다시금 자리를 좀 잡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도 역시나 투신과 연기금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최근 포착되는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은 제가 시청자분들께 공부를 같이 하면서 음극재, 양극재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실제 최근에 실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23년 기준 24년, 25년 매출이 하락을 했지만 22년에 비하면 지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SS용 LFP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때 여러분들께 공부를 하고요. 네. 밀리고 나서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공부한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 구간에 정고점을 돌파할지 한 번 더 숨고르기가 있을지가 매우 중요한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저는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152,000원 가족 지킴선 유지가 되는지 그래서 163,000원을 돌파를 하는지를 보면서 추세형으로 유지가 되는지를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LNF가 되겠습니다. 최근 2차 전지 관련해서 상승 추세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자, 오늘은 뭐 종목들마다 좀 차이가 있었지만 거의 보합선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께 방송을 하면서 네. LNF를 지난번에 공부했었다라고 했는데 제가 체크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체크를 해보니까 요 구간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들. 결국은 LFP 배터리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 이슈는 오늘같이 어려운 장에서도 밀림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요. 79,000원 가족 지킴선으로 봤고 네. 86,000원 돌파하면 급등으로 할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급등형보다는 추세형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HD 한국 조선해양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조선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 그래도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는 듯한 모습. 이건 역시나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맞아요. 시장이 조정을 주더라도요. 기관이 매수를 하거나 외인들이 매수를 하잖아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관이 매도하면 시장이 좋아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기관 또는 외국인들도 같이 쌍끌이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번갈아 가면서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선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본적 표현은 여러 번 해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35만 8천 원 가족 지킴선 보도록 하고 38만 5천 원 돌파를 하면 추세형으로 쭉 가고 만약에 이 종목들이 추세형으로 가면 시장도 더불어서 더 간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께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사이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뜨겁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바로 반도체 관련된 부분, 그 안에서도 HBM 수요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수요가 생기는 가운데 자, 간밤 미국 마이크론 실적 전망, 이게 또 더 높아지면서 반도체 관련해서 더 힘을 좀 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종목별로 좀 대결하듯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HBM 수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지금 보면 이제 HBM 수요 관련해서는 네.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에 대한 흐름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HBM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볼 필요 있고 이거는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설명을 하면서 내용은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지금 전태룡 파트너 어떤 쪽에 더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vs 뭐뭐로 한번 마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 대 삼성전자, 어느 쪽을 조금 더 강하게 보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이닉스를 갖고 있다가 이익 실현하고 삼성전자로 갔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가 이익 실현하고 하이닉스를 갖고 있다가 삼성전자로 갔다. 그래서 갔다가? 삼성전자를 네. 갖고 있었다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보유를 하고 있고 어제 하이닉스 샀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대결할 것이냐라기보다는 지금은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까 이제 소부장 관련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네.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느냐, 주가에 대한 흐름 보면 삼성전자도 HBM 이슈가 나오면 장대 양봉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 SK 하이닉스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도 네. 충분히 저점에서 돌릴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떠한 것보다도 강한 종목으로 봐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TC 본더 일단 우리가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일단 한미 반도체, 하나, 비전, 자, 관련해서는 어떤 쪽으로 조금 마음이 움직이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한미 반도체가 조금 더 강해 보여요. 그리고 저는 원래 이제 여러분들께 공부를 할 때 어떠한 종목을 보던 간에 수급을 전 우선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료가 있어도 밀리는 종목보다는 재료로 인해서 상승해주는 모습들. 그래서 두 종목 비교했을 때는 네. 한미 반도체가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HBM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KC텍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단 이평선 다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로 좀 이어가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 이 KC텍도 진짜 여러분들이 보니까 그 우리 채팅창에 네. 상승한 거 많이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바닥권에 다 이야기한 거니까 시청자분들이 매일매일 방송을 보셔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급소해서 공부하고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되는 이유가 시장에서 외국인들끼리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기 때문에 체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KC텍도 HBM 관련해서 33,600원 가죽 지킴선 보고 37,0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공부했던 이 종목들이 앞으로도 또 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그래요. 가는 종목이 가기 때문에 가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안 갖고 있으면 시장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체크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들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좀 약간 생소합니다. 네, 좀 약간 생소한 그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반도체 관련해서 얼마나 튼실한 회사냐면요. 네. 국내외 40개의 특허를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와. 반도체 검사 장비
측정 국산화에 성공을 한 아주 튼실한 그런 회사인데요. 네.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 관련해서, 지금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종목은요, 21,000원 가족 지킴선 유지하고 23,0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TI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은 하방을 좀 지지해주는 듯한 모습 이제는 나와줄 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반도체 메인 공정 장비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앞에 있었던 것들은 좀 대장주인데 점점 그 상승폭이 낮죠. 낮아집니다. 이건 부대장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거는 우리가 묶어서 그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주는 19,000원 가족 지킴선 유지하고 25,5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지켜볼 종목은 YC캠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구간 지금도 역시나 바닥 구간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구간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한 종목부터 왔고 지금 약간 부대장주로 내려왔는데요. 네. YC캠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적자였어요. 어. 그렇지만 요번에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약하다. 반도체 공정재료 용액 현산의 개발을 상용화했기 때문에 네. 이제 좀 더 매출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2만 원 가족 지킴선 21,5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볼 종목은 추세가 확실히 살아있는 대장격인 것 같습니다.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이 종목은 벌써 상방으로 자리를 확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또 막판에 또 대장주 역할을 하나 보여드려야겠죠. 네. 반도체 관련해서 역시나 HBM 장비주로서 해외 장비 이연화 수의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신고가의 가격이기 때문에 22만 9천 원 가족 지킴선 25만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